저도 시장 보면서 최근에 느꼈던 게 미국장에서 종목 중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매수를 한 게 엔비디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보면 고점에서 조정폭이 지금 21% 정도 나왔어요. 이제 21%. 진짜 크게 나왔죠. 네. 주도주는 보통 평균적으로 30% 이상 조정은 잘 안 나왔어요. 잘 안 나왔다 보니까 여기에서 10% 밀리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기다렸던 분들은 주도주의 이탈이 아니라는 점을 가지고 있으면은 공격적으로 매수가 가능한 거고, 그다음에 비슷하게 우리 시장에서 조정이 나온 게 SK 하이닉스입니다. 비슷하게요. 이와 동일하게 나온 건 아니고, 하이닉스가 고점 대비해서 나온 조정은 10%, 15% 정도가 나왔었죠. 15% 정도. 네, 그 정도가 나오고 우선은 반전이 지금은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26일 장 마감입니다. 그러면 27일에 우리나라 시장에 반영이 되는데 오늘 만약에 미국장이 테크가 또 밀려요. 그러면 내일은 마이크론의 실적 확인한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매수에 대응. 가장 좋은 건 하이닉스 20만 원이기는 한데 그 가격대는 좀 도달이 쉽지 않은 것 같네요. 그래서 하나의 전략을 드리면 주도주는 30% 이상, 주도업종은 30% 이상 조정은 잘 나오지 않는다. 30% 이상 조정이 나오면 15% 더 하락했다가 10거래일 내에 회복하지 않으면은 주도주에 대해서 우선은 이탈. 이거는 기술적인 부분이고요. 그와 함께 엔비디아가 지금 주도주 이탈이 아니라고 하면은 마이크론의 실적을 앞두고 조정이 나온 거는 이 실적 기점으로 반전이 나타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가는 조정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산화, DI, 테크윙, YC 이쪽으로 PSK 홀딩스까지요. 이쪽으로 해서 저는 IT 쪽은 좀 집중적으로 이제는 다시금 볼 수 있음을 개인적으로는 열어두고 오늘 시장은 좀 살펴봤습니다. 네, 시장을 살펴봤어요. 20만 원까지 조정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요. 그게 만약에 조정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좀 의미 있는 비중으로도 매수할 수 있음이라는 시각으로 한번 큰 그림으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엔젤로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반도체 관심이 많고 공부도 많이 하셨다고 하면서 최선호 주도주가 아닌지는 우리가 오늘 주제다 보니까요. 화장품, 전력기기 등에 밀린 지 오래되었고 맞아요. 시세 강도 자체랑 실적 추정치의 강도가 화장품이나 전력기기가 더 강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많이 몰려간 것 같아요. 맞아요. 주도주라고 하면 수익률 차이는 있어도 섹터 전체가 올라가야 하는데 맞아요. 변압기, 전력기기, 화장품은 섹터 전체가 올라갔었죠. 실적 추정치 변화 강도가 좀 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좀 흘러간 것으로 보여요. 예, 흘러간 것으로 보이고 종목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셨거든요. 네. 더좀비주원입니다. 오늘 시세가 나고 있어요. 시세가 나고 있는데 58,000원에서 차분히 기다리니까 오늘 같은 날이 온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더좀비주원 저의 중장기 전략 종목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오늘 그 우상향 박스권이 이제 바닥을 탈피를 하고 상승 추세를 쭉 타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최근에 조정폭이 굉장히 좀 깊었던 것 같습니다. 요 조정이 이제 이렇게 나왔지만 앞에 보시면 그 저항자리 54,000원 정도 요 구간을 일단 돌파하면서 주가를 굉장히 흔들면서 이렇게 움직임이 나와줬었는데 이런 구간들을 지켜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 양봉으로 거래량 세우고 종고점까지 올렸거든요. 근데 이게 올라오는데 매물이 이제 좀 그득한 구간에서는 윗꼬리를 달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져요. 근데 더존비존 같은 경우는 요걸 잘 보시면요.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 앞에 4월 달에 저항을 돌파하는 그런 구간에서 요런 구간에서 요 앞에 요 저항을 돌파하는 구간이죠. 거래대금이 이제 크게 터졌습니다. 2천억 터지고 1,000억 이상 터지고 이렇게 이제 터져줬는데 이게 이후에도 저항을 이렇게 돌파할 때 또 거래대금 터졌고
그런데 지금 여기 최근에 이제 고점을 형성한 이 구간이 있잖아요. 이런 구간에 보면 거래 대금이 별로 없어요. 한마디로 이 조정이 나오는 시점, 이 고점에서 거래 대금이 만약에 이렇게 터지고 밀렸다. 그러면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종목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뭐 앞에 들어온 사람들의 물량이 튀어나가지도 않았는데 빠진다. 요거는 좀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 있겠죠. 거기다가 이제 추세가 뭐 정배열로 이렇게 살아있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는 뭐 오늘 보시는 것처럼 이제 윗꼬리가 아직은 뭐 안 달리고 있습니다. 뭐 저는 크게 안 달릴 것 같은데 그만큼 앞에 이제 뭐 거래가 크게 터지면서 물린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 흐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건 뭐 내일 뭐 한번 눌렸다 갈지 아니면 오늘 이대로 계속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요 흐름대로 일단 전고점을 돌파하는지 여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시가총액이 2조 정도 돼요. 더존비주어는 그 황금두껍이라는 사업이죠. 매출채권 팩토링. 그러니까 우리가 중소기업 쪽 같은 경우가 제품에 대해서 판매를 했을 때 대금에 대해서 받는 부분은 시차가 있어요. 실제 납품할 때. 그 시차가 있다 보니까 이 매출 채권을 활용해서 유동화하는 그 부분을 추진하는 거죠. 그게 초기 단계. 그러면서 이제 인터넷 뱅킹 같은 인터넷 뱅크죠. 그 부분에 대한 추진. 마지막에 스테이지 X 쪽에 지분 투자도 단행을 했어요. 그게 진행에 대한 부분은 좀 아직 물음표긴 하지만 그 부분의 실적에 대한 부분에 감안을 빼더라도 우리가 한 1,000억 정도의 실적 체력은 이제 가시화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시총이 한 2조 정도인데요. 그림을 그려본다라고 하면 시가총액 2조 5천억까지도 상승이 가능한 이제 실적 단계 추정치 변화 나오는 실적 이거를 확인하면서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큰 그림을 감안하면서 기술적인 부분을 대입해서 종목을 좀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밀리면 살 수 있는 종목인 거죠. 그러면서 실적에 대한 컨디션을 체크하면서 가면 이 종목은 좀 수월하게 대응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먼저 더존비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우리 에센트 그룹 쪽 오전에 물어봐 주셨다고 한데 에센트 에너지예요. 기관 수급은 상당한데 이유를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 수익권에 진입을 했는데 이거를 매도해야 하는지 한번 조언을 구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려 있다가 수익권 오시면 이제 정리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게 맞는데 지금 주가 흐름은 저는 상당히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만 이제 거래 대금이 좀 없는 종목이고 호가 보면 굉장히 얇을 거예요. 그래서 유통 비율 자체가 30%밖에 안 되고 뭐 주식 수도 그렇게 많은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등락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호가가 확 비어 있다 보니까 비어서 변동성이 큰 거거든요. 수급이 막 빵빵하게 들어와서 큰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생각하셔서 만약 거래량이 터지면서 위로 올라갈 때는 좀 분할 매도 관점으로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비중이 크시면 필이 올라갈 때는 비중을 좀 줄여놓고 이런 거는 좀 비중 적게 해서 한번 가져가 볼 만한 것 같아요. 일단 대왕고래 테마입니다. 네. 대왕고래 테마에 탑승하신 거 축하드리겠고요. 요날 사신 것 같다, 그죠? 요날 사셨겠죠? 요날 사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지금 동양철관이 기존에 이제 대장주였는데 좀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다시 한번 으악 이렇게 해주면 이 관련주들이 다 들썩들썩 할 거예요. 뭐 개인적으로 오늘 대왕고래 테마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1280원에서 뭐 1300원 사이에 만약에 종가에 파킹을 한다, 그러면 내일 상한가 가면 전고점 넘어가는 그림 되거든요. 과연 그렇게 될지는 이건 뭐 그냥 뇌피셜이니까 참고만 하시고, STN 에너지는 이제 오일가스 플랜트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왕고래 테마로 이렇게 엮여 있는데, 그 전부터 이제 주가가 좀 이렇게 잘 움직이고 있었죠. 무상증자 이슈 때문에 이렇게 이제 움직이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편승을 했다라는 점에서 상승 모멘텀은 여전히 남아 있고,
지금 아까 주가가 좀 괜찮은 흐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날 사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요날 사셨는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 가격이 지금 보면 앞에 윗꼬리들이 이렇게 잡힌 구간이잖아요. 저항 자리란 말이에요. 요런 구간 이제 저항이 딱 잡혀 있는 구간인데 요 지금 저항까지 올려놓고 오늘 거래가 이제 그저께 어저께 이렇게 상승으로 이렇게 단기 이평선 정비를 만들어놨죠. 여기서 갭 떠놓고 이렇게 거래량 죽이면서 음봉도지 이거 내일 시가 띄우면 아마 터질 거예요. 그래서 뭐 하루 더 쉴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뭐 만약 섹터 그러니까 테마가 다 같이 가면 테마가 쫙 가면 얘도 분명히 한번 시세는 줄 거다. 근데 후발주기 때문에 얘가 막 갑자기 대장으로 치고 간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마시고 적당히 여기 보이시죠? 요 지금 오렌지색으로 위에 고점 저항 만들어 놨잖아요. 요 정도 올라오면 그러니까 13,500원 정도 올라오면 비중을 일부 줄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돌파해서 가면 뭐 앞에 요런 저항이라든지 요런 저항을 기준으로 보고 조금 더 끌고 가시는 전략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대응에 대한 기준을 잡아서 종목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왕고래 관련해서 얘기가 나와서 뭐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하세요. 어제 그 스팸 과다로 지정돼서 오늘 하루 주의 종목으로 우선 되기는 했거든요. 네. 그게 뭐 대왕고래 얘기가 나와서 연결해서 한번 같이 여쭤봅니다. 가스공사는 대장이죠. 대장이 지금 제가 한 3일째 매매를 안 하고 있는데 이유는 아침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목요일 날에 장마치고 아마 투자 주의가 붙었나 그럴 거예요. 목요일이 20일이죠.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 예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경고가 아니라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약간 좀 약하게 움직였잖아요. 뭐 이게 저점 매수해서 반등 따먹게 해도 되는데 요게 쉬어가는 동안에 또 이 자리를 꿰찰 수 있는 종목들이 생기는 거고 그게 이제 그 다음날 금요일 날 마지막이었죠. 마지막 시간에 끝날 때쯤 GS하고 GS 글로벌 튀어나오면서 이제 그것들이 대장으로 바뀌면서 어제도 고구 매매하느라고 요거는 안 했었고요. 요렇게 이제 인기 종목이 나오면 스팸 관여 과다 종목 이런 게 뜹니다.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스팸이에요. 여러분들 그 밥 먹을 때 구워가지고 좀 드시는 그런 스팸이 아니라 그 문자 메시지로 이렇게 오는 거 있잖아요. 진짜 거지 같은 놈들 막 하루에 문자 20개씩 날라오는데 그런 데서 뭐 한국가스공사 뭐 얼마에 드렸습니다. 수익이 몇 프로입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거 많이 나오면 스팸 관여 과다 종목이 되는 거고 인기가 있는 종목이다라는 척도로 생각을 해도 됩니다. 안 올라가는 종목들은 그런 거 안 걸리거든요. 근데 이게 걸리면 오늘처럼 이렇게 약한 흐름들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시장의 그 이 대왕고래의 대장이고 추세도 여전히 강한 흐름이기 때문에 지켜는 봐야 되고 요게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했다. 요 위에서 좀 피곤해지죠. 여기서 이제 이래가 위로 방향 잡고 올리면 괜찮은데 그러지 않으면 짧은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요거 11선까지 한번 눌리면 그때 매수를 지금 노리고 있거든요. 그런 흐름이 안 나와주고 뭐 올라가면 돌파로 붙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이 종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들이 한 3거래일 정도 팔고 있지만 보시면 뭐 사모펀드라든지 연기금이라든지 뭐 이렇게 수급이 골고루 섞여가지고 지금 움직임이 잘 나오고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모멘텀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면 저는 갈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뭔가 그 21일 날에 정부에서 그 무슨 뭐 회의 있었잖아요. 네네. 그 일정 지나고 나서 또 또렷하게 뭐 날짜가 잡힌 뭔가 일정이 안 잡히고 있어갖고 조금 그 비중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는 좀 생각을 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뭐 급락이 나온다라면 저점 매수로 한번 받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그 가격단은 글쎄요 뭐 그때 가서 봐야 되겠죠. 대충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뭐 56,500원이나 뭐 51,800원이나 뭐 더 많이 밀려갖고 5만 원 아래로 내려온다라면 완전
뭐 땡큐일 것 같고 요 앞에 돌파한 구간이 있죠. 뭐 이런 구간까지. 그렇게까지 내려오겠나 하는 생각은 들지만 뭐 그렇게 생각했던 거 내려온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아무튼 위에서 사셨다면 조금 대응을 박스권 지금 흐름이니까 이 박스권이 깨질 때는 대응을 좀 한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부적으로 박스권의 흐름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보통 종목을 가지고 계시면서 죄송합니다. 손실을 보고 있는 경우가 꽤 있을 거예요. 이분은 이제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에서 70% 물려 있는 상황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손절을 못하는 상황인데 나머지로 전력기기, 화장품, 자동차 부품으로 약수익 중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IT가 하나도 없어서 뭔가 편입해야 하나 고민 중인데 뭐가 좋을지 물어봐 주셨습니다. LG이노텍? LG이노텍. 네. LG이노텍. LG이노텍 보고 있습니다, 계속. 네. LG이노텍. 그 BH하고 네. LG이노텍하고 그 애플 이슈로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 BH도 뭐 흐름이 썩 나쁘지 않은데 최근에 그 두 종목을 그냥 놓고 비교를 하자면 LG이노텍이 조금 더 주가가 상방으로 이렇게 가는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마음에 들고 수급적인 부분도 뭐 외국인하고 뭐 기관 이렇게 이제 잘 들어오고 개인들이 잘 팔아주고 있고 모멘텀은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저희 815나 뭐 방송국의 뭐 경제 방송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 9월에 애플 아이폰 16 출시하는데 그 기대감이 있죠. 그 기대감하고 그 다음에 그 자율주행 쪽에 LG이노텍이 요번에 신사업 진출을 했어요. 그래갖고 센서 쪽에서 라이다, 뭐 카메라 모듈, 뭐 우리 자율주행이 이제 위에 달리는 어떤 센서적인 부분들 대부분 다 수입해서 달아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LG이노텍이 이제 전장 쪽에 LG 쪽이 전장 쪽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로 자율주행 쪽 센서로 신사업을 진출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렇게 되면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성장성 그게 이제 좀 막혀 있던 부분들 성장성이 좀 뚫리는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캐파가 이제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거는 이제 뭐 또 다른 문제겠지만 어쨌든 새로운 거를 뭔가 한다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포인트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2022년도에 고점을 형성을 했습니다. 여기가 고가였잖아요. 그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쭉 보면 지금 1년, 2년하고 거의 반이죠. 2년 반 동안 뭐 주혈장천 빠졌습니다. 쭉 빠져 있는 이 트렌드의 상단을 돌파를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어떤 의미 있는 구간들을 뚫어낼 때는 거래 대금이 실려야 되거든요. 보시면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 대금이 막 나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거 여기 이날 윗꼬리 달고 쫙 이 올랐다가 쫙 밀린 날 있죠. 애플이 뭐 이 컨퍼런스에서 실망감 다음날 애플 7%인가 급등하면서 얘도 이제 이렇게 올랐다가 밀린 거거든요. 근데 아예 음봉으로 나온 거래 대금 거래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상관없어요. 그 이후에 주가의 흐름이 중요한 겁니다. 이거 누군가는 팔았지만 누군가는 샀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가 체결이 되는 거거든요. 4천억 가까이 거래 대금이 터지고 이후에 주가가 지금 올라가는 흐름을 타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저는 이 종목이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뭐 좀 중소형단의 시세 탄력 더 좋게 팍팍 움직이는 종목들보다는 뭐 그렇게 재미는 없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올해 컨센서스 영업이익 1조 잡혀 있고 내년에 1조 2천억, 뭐 내후년에 1조 2천억 정도를 잡혀 있는데 지금 시총이 뭐 6조 대면 이거 한 10조 정도 가야지 이제 뭐 적정 주가다라고 생각했을 때 충분히 우리가 여기서 수익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10에 최소한 10에서 뭐 많이 본다면 뭐 한 15%, 20%까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우리가 분할 매도한다 생각하고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세부적인 내용들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LG 이노텍 같은 경우 한번 딱 짚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우리 전력 쪽 관련해서 종목이에요. 선택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선택에 대한 부분, 전기 관련주로 지금 일진전기를 갖고 있다라고 해주셨어요. 와. 일진전기. 네, 일진전기를 갖고 계신 상황인데, 좀 답답하시겠네. 네. 갖고 계신 상황인데 현대일렉트릭 신규 매수에서 종목을 늘리는 것과 네. 일진전기가 마이너스 10% 정도 되시는데 요거를 추매해도 될지, 그러니까 추매할지 현대일렉트릭을 신규 매수해서 종목을 늘릴지, 그거를 한번 물어봐 주셨어요. 그냥 같은 종목을 추가 매수해서 가기보다는 제 생각에 일진전기도 물론 지금 그 섹터 가면서 상승 흐름은 같이 이어가고는 있지만 이 힘이 좀 많이 짜치는 것 같아요. 사실 그 HD 현대일렉, 그 다음에 뭐 LS 일렉트릭, 그리고 또 뭐 있죠, 재룡전기, 뭐 일진전기 이런 것들이 쭉 올라왔는데 그 중에서 효성중공업 뭐 이렇게 본다라면 그 중에서 일진전기하고 효성중공업은 뭔가 약간 마이너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뭐 모멘텀은 똑같은 모멘텀인데 시세 탄력적인 면이 좀 떨어진다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항상 다른 거 다 오르고 나면 이제 조금 따라 오르고 이런 그림이 썩 좋지가 않아서 저는 추가 매수하기보다는 차라리 이제 바스켓으로 담는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뭐 HD 현대일렉을 대장주니까 뭐 매수를 신규로 조정 나올 때 해본다든지 그렇게 접근은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LS는 별론가요? LS요? 네. LS. 저는 LS가 이게 이제 그 전력 설비잖아요. 네. 그 일진전기하고 일진전기도 하긴 뭐 일진전기는 전선 쪽도 좀 많이 비중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니까 굳이 뭐 또 전선 쪽은 할 필요가 없겠네요. 아무튼 뭐 이거 다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다 같이 움직이는 거라서 뭐 바스켓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대장주를 좀 담겠다. 근데 여기서 목표 수익은 사실 컨센서스 어떻게 이거 진짜 목표치 얼마 정도까지 봐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2년 뒤에 나올 실적만큼의 그 밸류를 갖다가 땡겨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거보다 지금 더 땡긴 것 같아. 이게 15배 정도 지금 만약에 주는 거라면 7,700억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뭐 실적으로 가는 거니까 뭐 밸류로 얘기를 하는 거고, 섹터가 전반적으로 뭐 가고 있으니까 뭐 추세가 부러지지 않는다면 계속 고가 맞긴 한데, 어쨌든 여기서 접근하시는 거는 그 뭐 상단 수익률, 기대 수익률을 조금 낮추시고 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추고. 수급도 뭐 여전히 괜찮아요. 나쁘지 않고. 네, 여기저기서 많이 또 강의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 기법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또 체크해 보시고 적용시켜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으십니까? 이거는 저희 클래스반의 강점이 될 겁니다. 네, 섹터 분석을 왜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섹터가 어떤 섹터가 갔었을 때 이를 어떻게 초기에 접근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키포인트들을 알려드리고요. 김 대표는 이렇게 상업 분석한다, 그리고 또 거기서 종목을 찾는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 그리고 그에 따른 효과들을 충분히 노리실 수 있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관심 종목까지 같이 스터디를 하시면서 충분히 시장을 끌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를 충분히 활용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질문들, 그리고 또 매매하시다가 요런 때 참 애매할 텐데 라고 하는 제가 겪었던 부분들 그대로 담고 또 문의가 들어오게 되면 충분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클래스반의 강점이 될 겁니다.